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천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종목과 섹터에 대한 분석 철저하게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그리고 시장의 탑 종목, 세 종목 분류한 뒤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실시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으로 상담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기억해 주시고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박동기 파트너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자 시장사가 모처럼 빨간불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 코스닥은 지금 4% 가까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이 과대 낙폭에 따른 시장의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전자 시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모처럼 만에 시원한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다들 지금 체크를 하셨을 테고, 또 어젯밤에 아마 마음 졸이면서 미국 CPI 발표를 지켜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반전이 일어났죠. 미국 시장의 어제 CPI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종가는 저점 대비 고점 한 5% 정도 오르면서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CPI 발표를 하면서 CPI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것, 이 자체가 상당히 지금 바닥권을 확인해주는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 의미에서도 상당히 크고요. 또 그 외에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8%대 위에서 지금 3개월, 4개월 연속 8%를 지지하면서 빠지지를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감대가 확산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 CPI 발표일에 쇼커버링, 말 그대로 공매도 세력들의 환매수, 매수로 전환하는 이런 흐름들이 일시에 지금 들어오면서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강한 바닥권에서의 반등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제 단순하게 악재가 나왔는데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는 거 다시 조금 있으면은 또 빠지겠지. 물론 시장은 어제 장도 그랬지만 사실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그리고 또 하락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서 있는 장에서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온통 주변을 둘러보면은 악재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호재는 사실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주변을 둘러보면은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각종 거시경제 지표들이 정시 환경에, 정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악재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러한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 자체가 또 호재로 또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악재가 많다라는 얘기는 이 악재가 해소되는 것 자체가 또 호재로 시장은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게 과매도권에 들어온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지만 미국보다도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증시 격언에 많이 빠진 것보다도 더 큰 호재는 없다. 이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어제의 미국 시장의 강력한 반등 그리고 우리 시장 오늘 이렇게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 것 흐름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하면서 앞으로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불안한 장세가 이제는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고 가죠. 자, 어제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차트를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1,500대죠. 이 자리를 일시적으로 지금 이탈했다가 지금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장대 양봉, 저점을 확인해주는 장대 양봉이다 해도 뭐 앞으로 아마 크게 틀리지 않지 않겠나,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이제 코스피 코스닥 2% 3% 이렇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반등의 매수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점, 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죠. 지금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기관 코스닥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이 1,900억, 그리고 기관도 역시 1,300억 순매수, 그리고 가장 또 투자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코스닥의 매수 주체가 외국인도 지금 1,100억, 또 기관도 450억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어제 옵션 만기를 맞아서 대거 매도 쪽으로 강력한 하방 포지션을 구축했던 것을 오늘 발빠르게 지금 뭐 한 2시간 남짓 지났는데요. 1만 계약 정도 지금 순매수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이 오늘 상승의 상승의 힘을 뒷받침해주면서 뭐 충분히 아마 종가 고가 형태로 지금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일본 니케이 지수도 3%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아마 중화권 증시도 장이 열리게 되면은 강한 반등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과매도권 해소, 자, 이 부분을 지금부터 아마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야기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 어제 CPI 소비자 물가 지표 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보다 역시나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큰 호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권 이 저점 매수의 기대 심리 속 기술적 반등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한 많이 빠진 것보다 큰 호재가 없다라는 증시 경험처럼요. 호재 없는 시장이지만 악재가 해소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상승의 기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장 시장 상황 무난한 빨간불의 흐름 기록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이 검색 천재 시스템에 포착되는 이 섹터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오늘은 양대 지수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는 전 업종 하락, 또 오늘은 뭐 거의 전 업종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낙폭 과대 종목들의, 또 낙폭 과대 섹터, 낙폭 과대 종목들의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우리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이러한 낙폭 과대 종목들의 이제 반란, 강한 반발 매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검색 전제 시스템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종목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각 섹터 내 골고루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섹터에서도 지금 탑7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이 탑7에 지금 올라온다라는 얘기는 오늘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수급과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이런 낙폭 과대 바이오 종목들 올라오고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카카오 사형제, 자, 이런 종목들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자, 에코프로 관련되는 종목, 또 건설 쪽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먼저 한 3종목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오늘 카카오 사형제 종목들이 모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우량주 중에서 낙폭 과대 종목에 해당되는 카카오, 네이버, 이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매도 세력에 시달리면서 하염없이, 저점 없이 주가가 빠졌는데, 오늘 나름대로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싣고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더 강한 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러한 낙폭과대, 대표적인 낙폭과대 카카오 네이버의 반발 매수세도 지수의 저점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이쪽 종목을 오늘 핫 이슈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앱클론인데요. 자, 앱클론이라는 종목이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일찌감치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단기적으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낙폭 과대에서 오늘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지금 마감이 된 상태인데, 뭐 재료가 있었습니다. 카티 치료제가 혈액암 임상에서 완전 관해를 이루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왔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함께 낙폭 과대에서 강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 지금 큰 폭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도 이제 뭐 신라젠이라든지 오늘도 신라젠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상한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지금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좀 아까도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에서 지금 확인을 해봤지만 에클론 같은 이런 재료 보유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선도적으로 시장 흐름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핫 이슈 종목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금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그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ETF 상품이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카톡방에서도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종목인데, 종목 선정에 조금 이제 뭐 에러가 있다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 상품 쪽에도 베팅하는 게 나름대로 지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에서 저점을 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지수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시황을 하시는 분들이 지수가 빠지면은 계속 더 빠진다 그러고 올라가면은 더 올라간다 그러고 그런 시황이 뭐 7, 80% 정도 수준인데, 저는 나름대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 관점으로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진다보다는 저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금은 타이밍으로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핫 이슈 종목으로 이렇게 카카오, 에클론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 세 종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종목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카카오가 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인 앱클론, 마지막으로 지수 상품이죠. 이 코덱스 레버리지도 이 피크아웃에 대한 이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저점으로 인식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검색 천재 시스템에 포착된 수급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주와 차트 우량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검색 천재 시스템에 모처럼 만에 그런 개별주나 테마주들보다는 말 그대로 좀 종목 같은 종목들이 검색 천재 시스템에 이제 잡히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지수 관련 대형주나 낙폭 과대 종목, 또 이번 시황 때문에 본질 지하로 하락한 종목들이 뭐 너무 많은 창이다. 한편으로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 창을 또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검색 천재 시스템에 지금 차트 우량주, 수급 호전주 잡혀 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로 한 4종목 정도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베스트 7에 2,400분의 7, 0.3%에 들어있는 종목으로 종목 중에서 선정을 해본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차트 우량주 쪽에서도 잡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을 뭐 어제 탑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회사는 지금 건설 회사가 아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다. 즉 다시 말해서
석유화학 가스 이런 이제 공장 플랜트를 짓는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봐야 되겠죠. 이번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잘 버티면서 나름대로 차트를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준 대표적인 지금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 24,000원이죠. 자, 돌파 흐름이 나오는 오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술적인 흐름, 차익 매물도 25,000원대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오는 자리는 눈 감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예전에 기술적 분석 공부를 할 때 책에서 배웠습니다.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단지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아마 부분적으로는 낙폭 과대주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먼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종목들,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로 한번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C인데요. SKC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제 관심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SKC 이제 저점이 나온 것 같다. 바닥권에서 우리 검색 천재 시스템에 이렇게 지금 수급 호전주나 이런 자리에서 잡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뭔가가 있다라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롯데 케미칼이나 검은석유, SKC 같은 단기 낙폭 과대주 종목들이 저점에 대한 시그널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21선 돌파 나오면서 10만 원을 지금 회복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낙폭 과대 관점에서 충분히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급락이 나오기 직전 가격대까지도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수급 호전주 쪽에서 셀트리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셀트리온도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들어오는 종목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그리고 또 램시마 SC에 대한 유럽 쪽에서의 호평, 그리고 향후에 있을 신약에 대한 기대감, 다양한,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보다 사실 어찌 보면은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힘을 그동안에 못 썼는데요. 결국은 종목보다는 시황 흐름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동안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앞으로 시황이 안정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또 회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1선 살짝 이탈이 된 상태지만은 충분히 앞으로 이제 121선 회복하게 되면은 앞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은 20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한 종목 정도만 더 본다면은 성일 하이텍인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10만 원대 이하부터 해서 15만 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동안에 지금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죠. 대표적인 탭 배터리 관련 대장주로서 움직임이 활발했다가 최근에 주가 급락과 함께 지금 조정을 좀 부분적으로 받았었는데, 오늘 21선 캡 상승 후 오늘 종가까지 양봉을 지키면은 또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15만 원 돌파를 한번 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 천재 시스템 관련되는 종목들을 제가 저희 노란 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황을 정리를 해드리고, 또 이런 성일 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공개적으로 또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시황과 또 검색 천재 시스템 종목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자 수급과 차트 흐름 기술적으로 좋은 종목들 4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낙폭과대주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은
에코프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3형제 중에서 지주회사에 지금 해당되는 종목이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친환경 관련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그동안에 상당 부분 시세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종목인데, 이제 탑7 종목에 지금 검색전자 시스템에 탑7 종목에 올라와 있는 흐름이죠. 부분적으로 오늘 반등이 들어오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지금 상승 흐름을 아마 2차 전지 쪽 상승 흐름을 주도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를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HN 같은 또 비상장 회사도 우량주들이 많은데, 지금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절대 저평가 국면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양극재 회사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인데 에코프로가 전체 지분의 5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지분 가치만 따져놓고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5조 원은 돼야 된다. 그런데 에코프로의 현재 시가총액은 3조 원 수준이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도 제대로 못 반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 저평가 국면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앞으로도 추가 상승 흐름이 가능하다 보여지는데,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 나름대로 이번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지금 보여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12만 원 돌파, 12만 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추가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 뭐 좋은 종목들이 꽤 많이 있지만 또 그 중심에 지주회사로서 절대 저평가 국면에 있는 에코프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방송이 끝나고 11시 30분부터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을 바로 또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검색 전자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또 시황 이런 부분들을 또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으로 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 오후장 관심 종목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동기 파트너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잠시 뒤에 또 공개 방송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살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162번째 앱클론의 상한가를 잡아낸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파트너님, 오늘 오전 시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많이 빠졌을까? 네, 우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의 발표를 앞둔 불확실성을 활용한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풋옵션을 옵션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놓고 선물 시장에서 장중에 1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던지면서 우리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선물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변동폭이 7배 정도가 크고 옵션 시장은 선물 시장보다 변동폭이 3배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풋옵션을 잡아놓은 옵션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전일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옵션 만기니까 이제 선물 시장에서 1조 5천억이라는 좀 막대한 자금을 좀 외국인들이 매도치고 현물에서는 공매도를 진행하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좀 기이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옵션 만기가 끝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어제 1조 2천억을 넘게 좀 막판에 이제 3천억 정도가 외국인 순매수가 선물 시장에서 들어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1조 2천억을 이상을 좀 순매도를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저점이다 싶었는지 또다시 하루 만에 플러스 약 8천억 정도의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순매수 전환이 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의 순매수와 옵션 시장에서의 콜옵션을 매수하니까 이제 현물에서도 우리 코스피 약 2천억, 코스닥
1,000억 원 정도 우리가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어제 기준으로는 사실 막판까지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종가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우리 어제 굉장히 강하게 던졌던 우리 공매도의 상한이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우리 2,250여 개 종목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화요일 폭락장 그리고 목요일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그 저점에서 좀 일정 수준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금요일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과거의 낙폭을 다 회복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이 지나갔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인 추세 하단에서의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는지를 좀 추적하시면서 코스닥 760까지 우리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게 되는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고요. 그럼 오늘 시장의 중심에 되는 종목 탑3, 3위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SJM 홀딩스입니다. 네, SJM 홀딩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SJM 홀딩스로 저희가 사실은 60%가 넘는 수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과거에 저희가 9월 19일 기준으로 이거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우리 SJM 홀딩스가 종가 기준 3,300원에서 5,500원까지 50%, 60% 이상의 폭등이 나왔는데 그 시세를 반납한 장기 입형 라인 때까지의 가격 조정이 지금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그리고 노랑톡에서 처음으로 이야기 드렸던 것은 9월 19일 바닥에서 거래대금 매기가 유입되는 지점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세 분출에서 우리 상승을 노려봤고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 구간에서의 또다시 추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취지에서 오늘 SJM 홀딩스 종목을 준비해 왔고요. 이 종목이 정부가 혁신, 모빌리티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단기간에 50%, 60% 이상의 시세를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까지 눌러준다면 거기서는 손절 잡고 다시 모빌리티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로서의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시세를 우리가 눌림 구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SJM 홀딩스였는데요. 이 정부의 이 혁신 모빌리티 로드맵 발표 시에 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미 시세를 한번 분출한 이력이 있고요. 다시금 이제 시세를 반납할 시에 또 조정 구간으로서 반등세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제시해 주셨네요.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지금 배터리 보호하는 그런 이제 신소재를 개발했다는 이슈가 우리 시장에서 전해지면서 바닥에서 매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과거력을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일단은 우리 과거의 주가가 3,400원에서 9,000원까지 100% 이상의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고 그 시세를 반납한 추세 하단에서의 반복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4,000원 부근에서 한 번 또 6,000원 부근까지 한 40~50% 정도의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었는데 그 이후의 시세를 반납한 과거의 될 시세를 반납한 이중 바닥 영역 즉 10만 불, 100만 불짜리 매수점을 주고 오늘 바닥에서 매기 유입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소재를 새롭게 개발했다라는 부분들을 마치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이슈들을 붙이면서 주가 부양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회사가 건실한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대 되는 것에 비해서 3천억대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3조 3천억. 그리고 작년도 기준 영업이익이 760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지금 반기보고상 벌써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결산 기준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정도로 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우리 잘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자동차 부품주로서 우리 성우 하이텍 앞으로 배터리, 우리 보호팩 관련된 신소재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 추세 상단까지 추가 시세를 분출하게 될지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매도 타이밍, 좀 실시간으로 분봉상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공략하지 못하셨다면, 자, 이번에도 공략하지 못하셨다면 다음번 4,000원 반등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우 하이텍은 오늘 4,100원에서부터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4,1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시청자분들이 잘 추적하셔서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배터리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거기서의 수익과 행복을 좀 편안하게 챙겨가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었고요.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20% 넘는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4,100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이 일어날 시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해주셨으니까요.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삼보모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일단 자동차 전장 부품주로 전기차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다가 수소차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다가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이 됐다가 이슈가 계속 이런 미래차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이 되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차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차트에서 이 종목이 자, 과거의 저점 대비해서 8,000원까지 굉장히 크게 좀 올라가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빠지기 마련인데 이 종목이 8,000원에서 3,400원까지의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급등과 급락의 파동을 겪은 이후에 최근에 바닥에서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면서 이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을 뚫어내는 그런 기염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다시 8,000원까지 끌어올렸던 주체들의 평단가가 자, 5,000원 구간보다는 낮아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과거 수급이 들어왔던 그 지점까지 낙폭을 또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이 저는 눌림목의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과거의 지지선을 이탈하니까 우리가 5,000원, 4,900원 구간이 저항으로 자리하면서 계속 한계점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 한계점을 뚫어냈다라는 거는 이 한계점이 앞으로는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바뀐다라는 관점에서 자, 어제 지수가 무너졌지만 이 지지 구간에서 오늘자 상승 반전형의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슈가 붙으면서 또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과거에 뜨거웠던 단기 시세를 분출하는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는 종목으로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했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위로는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우리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관련된 전장 부품주로서 삼보모터스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회사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데 우리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조 단위로 좀 발생이 되고 있고 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166억까지 우리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견고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우리 청산가치적인 부분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고 이슈화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증시만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면 지금의 눌림 구간 수급만 붙어주고 이슈만 추가적으로 붙어지게 된다면은 자, 다시 한번 우리 반등 구간으로의 진입이 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 삼보모터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1위부터 3위까지 자동차 부품주, 자율주행 관련주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1위 종목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보시고 추가 시세 전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으로 상담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노란톡에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 가격은 9,800원, 비중 1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의류 쪽 겨울이 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참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걱정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현재자 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를 이번 장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고가 한계점이 있어서 이 한계점을 뚫어내지 못할 것 같았지만 뚫어낸다면 그 이상의 시세도 만들어내는 게 주식이고요. 자, 더 떨어질 거 아는 저점이었지만 그 한계점을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그 밑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도 좀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당시에 2020년도 우리 8월 달 신규 상장됐을 때의 공모가가 13,000원입니다. 그래서 13,000원을 제가 차트상 좀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3,000원 공모가에서 이제 신규 상장이 이제 되고 나서 자, 무상증자를 진행했었네요. 자, 무상증자 때문에 이 단가가 좀 희석이 됐을 텐데, 자, 이 무상증자 물량이 대한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자,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보면은 자, 이제 주당 0.5주를 이제 배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모가가 아까 이제 13,0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공모가가 한 8,0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이 되었다. 8,400원, 8,300원 이 정도 가격으로 좀 공모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모 신규 상장된 이후에 이 공모가를 계속해서 하회하다가 만들어진 저점이 6,6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6,600원에서 공모가 우리 8,300원 무상증자했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 가격이 자, 이제 8,500원, 우리 9,500원 구간 이 한계점을 여기가 저항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를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내니까 이 한계점이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13,000원까지 시세를 좀 만들어냈었던 좀 과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과거에 이제 신규 상장 직후에 만들었었던 저가가 6,600원, 6,7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는 반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증시가 무너지고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더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초기 지지선 이 6,600원과 6,7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조절을 하셨다가 나중에 새롭게 만들어진 바닥에서 재공략을 할 수 있었다면 좀 베스트 대응이었겠습니다만 지금 아마도 우리 10,000원, 9,800원에서 이제 물려 계신 상황에서 자, 이제 비중 조절 아마 못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정말 미운 주식일 텐데 자, 이거를 출구 전략을 세워보기 위해서는 빠졌을 때 더 사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들어올 때 본전 혹은 수익권으로 매도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 자체는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고 아직까지는 우리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이 그만큼 성장하지는 못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우리 반기 보고서를 제가 좀 보고 있었는데 자, 회사는 자, 의류 브랜드 이제 잭시믹스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면서의 매출액이 86%, 그리고 기타 의류 브랜드 관련된 매출액이 약 88%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자, 브랜드 X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는 헬스케어 쪽으로도 뭔가의 매출액이 10% 가까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케팅 관련된 매출액이 2% 해가지고 자, 뭐 의류 판매하고 헬스케어 쪽 그리고 마케팅 관련 해가지고 매출액이 동사의 매출액의 거의 100%를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결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자, 기존에 24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이번에 41억의 영업이익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회사의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현재
1,400억 정도가 되는데, 자, 1,400억 대비해서 아직까지 매출액의 1,700억 대비 우리 영업이익 100억 원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시가총액만큼의 뭔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아니라, 자, 앞으로 이런 의류 브랜드가 성장함으로써 우리 올해 연말까지 매출액이 2,200억, 내년에 매출액이 300억,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200억에서 370억으로 앞으로 향후 2023년도까지 내년까지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종목보다는 앞으로 이 브랜드가 성장함에 따른 멀티플이 조금 평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 관점에서 2년 뒤 동사의 매출액이 3천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이 48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잡히게 됐을 때, 자, 이 회사의 자본 총계 680억에서 영업이익, 우리 앞으로 발생될 220억과 1,370억 정도를 더하면은 지금 딱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만큼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한 2년 정도는 바라보시면서, 자, 올해 결산 실적, 내년 결산 실적까지 좀 충분히 노려보셔야 되는데, 자,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고 회사는 성장하지만 우리 추가적인 낙폭을 이번에 증시가 무너지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자, 현재 구간 분할로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반등 구간에서 저는 1차 목표가 6,700원, 6,6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이 원래는 이 구간이 지지 구간인데 이 지지 구간을 이탈했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 6,600원과 6,700원이 1차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6,700원, 6,600원 부근에서는 바닥에 잡았던 물량들 올라오면 일부 수익 실현, 분할 매도, 우리 비중 조절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일부 비중으로만, 자, 공모가 당시에 형성이 됐었던 이 뚫어내지 못할 것 같았지만 수급을 붙이면서 뚫어냈었던 그 주요한 변곡점이 됐었던 구간인, 자, 8,30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해서 우리 1차 6,600, 6,700, 2차 8,3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비중을 덜어내겠다. 혹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나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의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 주요한 전저가를 깬 순간부터는 이 2년 동안 이 주식을 매수한 모든 사람들의 물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로 상승 시 이 매도 물량이 좀 두터울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우리 저항의 구간을 잡아드렸고요. 자, 목표가가 시청자님의 매수가보다는 낮지만, 자, 주식은 내가 얼마에 가지고 있는지를 신경 써주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내가 6,700원, 8,3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덜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저점에서 저는 평단가를 조금 더 관리하는 형태로 추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노란통에서 문의를 해주신 상담입니다. 수젠텍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은 14,500원. 비중 꽤나 묵직하게 들고 계십니다. 50% 담고 계신 가운데 현재 수젠텍 오늘자 10%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긴 하지만 9,390원 현재가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젠텍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2년 전 우리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자,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이었거든요. 우리 과거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원래 이 종목의 한계점이, 자, 7,700원이었습니다. 7,700원이 되면은 차익 실현이 떨어졌고, 여기 구간을 수급을 붙이면서 강하게 뚫어내니까, 자, 7,700원짜리가 65,000원까지 몇 배가 올랐습니까? 8배 가까이 좀 시세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한계점을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다는 것의 의미가 한계를 돌파한다, 위로의 추가 시세를 높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진 만큼 가격 조정 받았고요. 기간 조정 거치고 그리고 나서 테마가 붙으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간 만큼 코로나 테마가 지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꺼지고 코스피 코스닥 조정받고 금리 인상한다, 경기 침체한다고 하니까, 자, 많이 빠진 만큼 지금 7,700원까지 8,000원에서 9,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가 66,000원 대비해서 6분의 1 토막이면요 마이너스 85%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많이 빠진 만큼 반등이 올 텐데 그 반등이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그 반등의 구간에서 얼마의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요한 이제 저항을 한계점을 뚫어낸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저가를 이탈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예상보다 더 많이 빠진 우리 수젠텍의 과매도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계속해서 우리 수젠텍의 저점이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지만 지금은 추세 하단에서의 저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 종목은 8,000원, 9,0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사료가 되고요. 자, 앞으로 신규 확진자의 증가에 대한 모멘텀 혹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혹은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때 혹은 우리 독감과 우리 코로나가 같이 걸리면은 살상률이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겨울 시즌인데 자, 뭐 운이 나쁘게 코로나 걸렸는데 독감도 같이 걸리면 이제 사망률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단기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11월 달 뭐 빼빼로데이 전후로 해서 수능이 예정돼 있는데 수능이 끝나면 전국의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8시간 동안 수능을 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친구들 못 만나고 있다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송별회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또 뭐 술도 한잔 하러 가고 이제 야외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자, 겨울철 우리 독감 유행 시기와 맞물려서의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11월, 12월, 1월 달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때가 사실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저도 바라지만 그때가 코로나 관련주들에게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우리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11월 수능 이후에 연말 연초 다시 한번 재확산 이슈가 부각됐을 때 저는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 자, 14,500원까지 비중 반 이상 덜어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이후의 고가는 제가 봤을 때는 16,500원 정도가 2차 목표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가까지 3만 원까지 시세를 노려보겠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고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시청자님 평단가 비중 반 이상 덜어내고 지금 비중이 너무 크니까 불안한 마음을 조금 낮춰놓으신 다음에 나머지 비중으로 자 이제 16,500원까지 2차 시세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의 구간은 8,000원에서 9,000원 구간 뭐 이제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으시겠지만 이제 오늘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진단키트 관련주 수젠텍 8,000원, 9,000원 저가 매수 목표가 10,000원 초중반 후반 가격 목표로 분할 매도 유효하다라고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 수젠텍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파트너님, 내일 강연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강연회를 하시나요? 네, 일단 폭락장에서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많이 올라간 만큼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고요. 많이 빠진 만큼 그 이후에 큰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락장 끝까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우리 공략을 해서 좀 단기적으로라도 좀 수익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은 이 폭락장의 끝에는 결국에는 대폭등이 있을 텐데 그 폭등의 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말 뭐 낮잠 자는 시간이긴 하지만 1시부터 3시까지 한 2시간 동안 좀 알차게 좀 강연회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과매도 구간, 뭐 저점 매수다,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알려주셔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자, 그게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증진시켜서 폭락장에서도 살아남고 앞으로 주식 투자, 물론 힘든 장입니다. 1년, 2년, 3년 굉장히 힘든 장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보면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도록 고점에 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기술적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잊지 마시고 이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셔서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강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